여러분, 등산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등산을 자주 하시는데도 건강이 안 좋아지고 계신가요? 저는 92세에도 현역으로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사실 등산보다 더 중요한 장수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만 알면 암도 예방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평생 의학을 연구하며 깨달은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92세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진료를 보고 있는 내과의사 김장수입니다. 60년이 넘는 의사 생활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고, 특히 노년층의 건강 관리에 대해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하시는데요. 물론 등산은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장수 습관들은 등산보다 더 효과적이면서도 훨씬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장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암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등산보다 좋은 장수 습관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첫째, 식사 시간 잘 지키기.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분들은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대사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침은 7시에서 8시, 점심은 12시에서 1시,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소화불량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한 입당 최소 20번 이상 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어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 넘게 진료를 보면서 관찰한 바로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분들은 위장 질환이 훨씬 적고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약이나 보조제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강법입니다. 셋째,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단이 좋습니다. 탄수화물과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것보다 채소와 과일을 주로 드시는 것이 건강과 장수에 더 좋습니다. 하루에 최소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특히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제철 채소입니다. 제철 채소는 영양가가 높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계절에 맞게 공급해줍니다. 봄에는 냉이, 달래, 여름에는 오이, 토마토, 가을에는 늙은 호박, 겨울에는 무, 배추 등이 좋습니다. 넷째, 단백질 섭취는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선, 두부, 계란, 저지방 유제품 등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생선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기보다는 생선을 더 가까이 하세요. 제 환자 중에는 80대 후반까지 생선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뇌 건강도 좋고 기억력도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소금과 설탕 줄이기. 우리나라 음식, 특히 짜고 매운 음식들 많죠?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디저트 문화를 좋아해서 마카롱, 케이크 같은 단 음식들 많이들 먹습니다. 짜고 단 음식은 혈압 상승, 당뇨병 등의 원인이 됩니다. 소금은 하루 5g, 티스푼 1개 이하로만 드시고 설탕은 최대한 적게 드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해져서 음식을 더 짜게 먹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소금 대신 다양한 향신료나 식초를 활용하면 적은 소금으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느 신장내과 교수님은 싱겁게 먹기 운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져서 싱겁게 먹는 것이 어려우실지라도 천천히 습관을 들여보세요. 주재료의 원래의 맛을 음미하면서 최소한의 간을 하여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에는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운동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산이 제일 좋은 운동이다? 그건 아닙니다. 등산은 좋은 운동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고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낙상 사고는 어르신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사고입니다. 등산 대신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산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걸을 때는 양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면 상체 근육도 함께 움직여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소개해 드립니다. 야외에서 운동을 하기 힘든 분이나 운동이 너무 귀찮고 싫으신 분들은 집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세요. 우리 몸 중에서 뇌하고 근력은 쓰면 쓸수록 튼튼해집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기대어 팔 굽혀 펴기 등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하루에 3세트, 한 세트당 10회씩만 해도 하체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몸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지요. 하체에 우리 몸의 근육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체 근력을 키우는 운동만 꾸준히 해도 됩니다. 하체 근력 운동은 특히 낙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 역시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발로 서기, 까치발 걷기 등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매일 조금씩 하세요. 균형 운동은 벽을 짚고 하거나 꼭 손잡이가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5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넘어질 확률이 크게 줄어들고 넘어지더라도 빨리 대응해서 큰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 역시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10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목, 어깨, 허리, 무릎 관절을 중심으로 스트레칭 하세요. 스트레칭을 할 때는 갑자기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호흡하며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는 정도로만 하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호흡 운동도 필요합니다. 깊은 호흡은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씩 복식 호흡을 하면 심신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식 호흡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넣는 방식입니다. 이 호흡을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는 리듬으로 10분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수면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 리듬이 안정되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낮 동안의 활력도 높아집니다.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 기상 시간은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적어도 주중에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침실에는 TV나 컴퓨터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몸에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약간 서늘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이 좋습니다. 특히 베개와 매트리스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높은 베개는 목에 무리를 주고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중간 정도의 단단함을 가진 매트리스와 목을 자연스럽게 지지해주는 베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짧은 낮잠은 오후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낮잠은 가능하면 점심 식사 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강화, 기억력 향상, 염증 감소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8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양질의 수면은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인 건강 비결입니다. 또한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심신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기법 없이 단순히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명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초보자를 위한 명상이라고 검색하시면 좋은 가이드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3분에서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취미 활동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독서, 원예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특히 악기 연주가들은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는 손과 뇌가 연결되는 활동이고 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악기가 아니더라도 손과 뇌를 함께 쓰는 취미, 앞서 말씀드린 그림 그리기, 요리 등의 취미를 가져보세요. 제 환자 중에는 80세에 서예를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서예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집중력도 키우고 손 근육도 유지하며 9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매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또한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장수의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2회는 지인들과 만나거나 통화하세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특히 사회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요일에 교회나 성당 등에 나가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심신의 안정에도 좋지만 사람들과 교제도 나눌 수 있으므로 매우 추천드립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인지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실제로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감사한 거리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더 감사할 거리가 많아진다는 사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시지요? 감사가 습관이 되면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도 공기에도 감사하게 된답니다.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도 스트레스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으므로 매우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환자들은 같은 질병이라도 회복 속도가 더 빠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웃는 표정만 지어도 뇌는 행복한 일이 있어서 웃는 것으로 판단해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도파민 등을 많이 분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없다고 해도 웃으세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도 있지요.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화나거나 슬픈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적절히 표현하세요. 감정을 일기에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억눌린 감정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등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렇다고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감정을 적절하게,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중요합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종합 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대장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은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작은 문제들을 조기에 관리하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술도 간암, 식도암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완전한 금연과 적절한 절주가 필요합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금연 후 5년이 지나면 폐암 위험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술은 가능하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지만 드시더라도 일주일에 1~2회, 1회에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베리류, 녹차, 토마토, 당근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매일 섭취하세요.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녹차의 카테킨 등은 암 예방에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런 식품들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근, 토마토 등은 열을 가해서 먹을 때 성분의 흡수율이 더 높아지므로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가지, 콜라비, 적양배추, 적상추와 같은 보라색 채소에는 안토시아닌, 타닌 등의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들 성분 역시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암과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 성분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죠. 비만은 여러 종류의 암 위험을 높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특히 복부 비만은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등의 위험도 높입니다. 허리둘레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과 행복은 허벅지 둘레에 비례하고 허리둘레에 반비례한다는 말도 있지요. 절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병의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명상, 일기 쓰기,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는 암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하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가 적당합니다. 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그리고 낮 동안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차가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이 건강에 좋습니다. 단, 취침 직전에는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햇빛을 자주 쬐어야 합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빛을 쬐면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어 뼈 건강,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단, 강한 햇빛은 피하세요. 아침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햇빛이 적당합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는 척추 건강, 호흡 기능, 소화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앉거나 걸을 때 항상 허리를 곧게 펴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스마트폰을 볼 때 목을 숙이는 자세는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들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퍼즐, 독서, 악기, 요리,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경험상 지속적으로 뇌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은 치매 발생률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TV를 보는 것보다는 책을 읽거나 바둑이나 장기를 두거나 악기를 배우는 등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꼭 받으세요.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검진을 받고 매일 올바른 양치질을 하세요. 잇몸 질환은 심장 질환, 당뇨병 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타액 분비가 감소하여 충치와 잇몸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92세 현역 의사로서 제가 경험하고 연구한 장수의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등산도 좋은 운동이지만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생활 습관들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수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꾸준함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92세에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을 60년 넘게 꾸준히 실천해 온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